안녕하세요. 유인균 발효교실의 이만숙입니다. 며칠 지방에 강의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방금 만든 겁니다. 인삼 식초에 물을 희석을 한 거죠. 인삼 식초 요만큼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이만큼 해가지고 했는데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인삼이 따뜻한 기운을 가진 식품이다 하는 건 모르는 분이 없죠.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인삼을 먹으면 열이 치고 올라가지고 얼굴이 벌개지고 심하면 머리까지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식품들마다 자기의 고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 기운이 있을 수도 있고 더운 기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은 도대체 누가 만들고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지는가? 자,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시죠? 여름에 덥다는 거 모르는 분 없죠. 겨울에 춥다는 거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리고 봄에 따뜻하고 가을에 선선하다는 거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표현을 하면, 자, 봄이 되면 모든 것이 땅 속에서부터 위로 치솟고 올라옵니다. 싹들이 올라오죠. 그걸 우리는 목기라 그럽니다. 목기. 예. 그리고 이 치솟고 올라오는 이걸 우리는 목이라 표현하는데 인체의 장부로 따지면 간이 됩니다. 간담이 되죠. 자, 여름 되면 이 화라는 글자를 보면 위에 3개입니다. 밑에 2개죠.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게 위로 2개가 3개로 확산하는 겁니다. 막 치솟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아침에 풀 베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풀이 한그뜩 밭에 나 있습니다. 그만큼 땅 속에서부터 기운들이 위로 잘 치솟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화기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이제 계속 치솟다 보면 나무가 말라 죽죠. 그래서 이제 그만 치솟아라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파리도 떨어뜨려 버리고 가지에 있는 기운 그다음에 이래가지고 쭉 해서 기운들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수렴이라 그러고 금기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 위에가 굉장히 춥죠. 그래서 땅 속으로 다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수기운, 저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이 있듯이 그걸 표현을 하면 목기운, 화기운, 금기운, 수기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기운이 분명히 있듯이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사람의 몸뚱이, 그다음에 식물의 형체, 동물의 형체,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자연의 목, 화, 토, 금, 수의 기운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화기운을 많이 받은 그런 식물들은 굉장히 더운 열성을 가지고 있고, 수기운을 많이 받은 그런 식물들은 차가운 그런 한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 분류된 그런 책들은 서점에 제가 한 몇천 권입니다. 그리고 식물도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서관을 찾든지 여러분이 서점을 찾든지 책 한 2-3권만 사면 그 분류표들이 요거는 찬기운이다 뭐다 이 음식은 어떻다 하면서 모조리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그걸 연구 개발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쓴 거죠. 자, 그러면 저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운 게 질색입니다. 조금만 찬바람이 들어가면 목이 쉬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좀 선선하다 보니까 목도리를 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운 걸 싫어하다 보니까 따뜻한 게 좋아요. 그럼 인삼이 따뜻하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인삼을 갈아서 먹으려니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더 간편하게 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인삼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이 인삼 식초 12일 만에 만든 겁니다.
어떻게 식초 만드는데 12일 만에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자, 보통 초산 발효를 하기 전에 먼저 술이 돼야 됩니다. 알코올, 인삼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삼주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막걸리를 넣어버리죠. 그런데 그럼 왜 막걸리를 넣느냐? 소주를 넣어도 되고 위스키를 넣어도 되고 뭐 빼간이나 보드카를 넣어도 되는데 왜 막걸리를 넣느냐? 막걸리 안에 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고 난 상태에서 균을 넣습니다. 막걸리라는 균, 그다음에 효모균을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그걸 계속 발효를 시키게 되면 그 뒤에 초산 발효가 일어납니다. 바로 식초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인삼 식초를 만드는 그 과정을 유인균 발효교실에 상세하게 올려놨습니다. 10일 만에 다 완성되고 맨 뒤에 산도까지 다 측정을 한 그 자료를 올려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삼을 믹스기에 갑니다. 인삼 한 뿌리, 그 중에서 꼭다리는 꼭 따야 됩니다. 거기에 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그 꼭지 열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다리를 칼로 딱 잘라버리고 인삼 원형을 믹스기에 넣고 물을 가득 붓고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인삼 물이 되죠. 철벙철벙하게 물이 됩니다. 그거를 요는 뭐 2리터 병 같은데 한 3분의 2 정도를 넣고 거기다가 설탕을 한 10%, 2리터니까 그거의 10% 조금만 넣습니다. 설탕. 저는 꿀이 잘 받다 보니까 꿀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설탕을 넣든 조청을 넣든 뭐 원당을 넣든 뭐 유기농 설탕을 넣든 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이 미생물들이 먹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10% 정도를 넣고 그 다음에 천일염, 이제 그 소금의 미네랄이 또 미생물들이 먹입니다. 그걸 조금 넣고 그리고 이제 뭐 올리고당도 넣으라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렇게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넣고 난 뒤에 아까 그 인삼을 가는 걸 잘 저어줍니다. 이걸 하고 온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제일 발효가 잘 되는 온도는 37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온도가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장판 깔고 위에다가 뭐 나무 상자로 그걸 덮어 놓든지 해서 그 안에 온도를 37도에서 한 40도 정도를 맞춰주면 되고, 그게 안 되면 30도 하면 되고, 그게 안 되면 20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 뭐 베란다 있는데 뭐 아침에는 뭐 영하, 그다음 낮에는 뭐 10몇 도 이렇게 놔두면 발효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전기장판을 깔든 뭘 뭐 여러분이 안고 있든 뭐 이불을 덮든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 발효가 빨리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거기다 유인균을 넣죠. 유인균이 종자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인삼을 갈아 놓다 보니까 거기에 균들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자균, 유인균을 한 스푼, 조그만한 티스푼이 있습니다. 그걸 한 스푼 딱 넣으면 그게 종자균이 돼가지고 발효가 일어납니다. 이제 보통은 한 이틀 정도만 발효하면 되는데 온도가 낮으면 한 뭐 며칠 더 걸립니다. 그러면 1차 발효가 딱 된 상태에서는 딱 보면 균하고 인삼 갈은 거하고 액상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 분리된 물은 발효액이 인삼 발효액이다 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분리를 시켜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마셔보십시오. 인삼 발효액이기 때문에 되게 맛도 좋고 그리고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먹고 나면 막 속도 훅 하고 되게 좋죠. 근데 열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뭐 훅 끄는커녕 오래 뒷골 땡깁니다. 그래서 저처럼 찬 그런 체질들은 먹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찌끄레기는 버리기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다시 한 번 더 물을 붓죠. 다시 한 번 더 물을 붓고 휘젓고 그리고 이제 설탕과 아까 설탕 10% 정도 그리고 천일염 조그만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그리고 유인균을 다시 한 2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다시 2차 발효를 시킵니다. 그걸 우리는 재탕이라 그러죠. 그냥 인삼 그래도 뭐 한 4, 5년짜리 한 뿌리면 돈도 제법 합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기가 못하니까 재탕을 하는 거죠. 근데 요번에는 재탕을 할 때 좀 오래 두십시오. 한 7일, 8일 정도 두게 되면 분명히 알코올 발효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근데 초탕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시켜도 됩니다. 난 재탕하기 싫다 그러면 초탕 가지고 하셔도 되고. 자, 그렇게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한 7일, 8일 정도 되면 이제 인삼주가 되죠. 막걸리처럼 좀 시큼하고, 마셔보면 얼얼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 상태에서 그걸 한번 마셔보고 또 냄새를 맡아보고 이러면, 시큼한 술 맛이 납니다. 자, 그거를, 큰 이제 냄비 같은 데다가 위에 망을 아주 촘촘한 망을 깔고 그걸 살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찌끄레기를 인삼 찌끄레기를 걸내고 밑에 그 액만 따르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이제 액을 따라 놓고 병 이제 꼭 유리병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플라스틱 병은 초산 발효를 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봐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유리병을 쓰는데 이 뚜껑이 작은 걸 써야 됩니다. 뚜껑이 한그떡 넓으면 오히려 이제 까다 잘못하면 부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뚜껑 작은 거 밑에는 좀 커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한 반쯤 이제 큰 유리병에다가 반쯤 붓고 맨 뚜껑에는 한지 그 중국산 화학 그 성분이 들어간 걸 쓰면 절대 안 되고 이제 국산 한지를 쓰든지 그게 없으면 천을 이제 면으로 된 천을 그거에 딱 이렇게 덮고 끈으로 묶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초산 발효가 일어나면 온갖 벌레들, 스테파리들이 거기 자기들 딴에는 그게 맛이 좋은지 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딱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온도가 일정한데 약간 따뜻하면서 온도가 일정한 곳에 그걸 둡니다. 바깥에 딱 두고 너무 차운데 두고 그러면 안 되죠. 실내에다가 온도가 일정하고 깨끗한데 거기다가 그걸 두면 한 달 정도 그대로 두십시오. 그대로 두면 이게 초산 발효가 일어나면서 맛이 아주 잘 여무르 갑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그걸 딱 맛을 보면 기가 찬 인삼 식초가 되어 있죠. 한 2달 정도 있다가 봐도 더 맛있게 되어 있죠. 3달 정도 있다가 보면 더 맛있게 됩니다. 일단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맛있는 식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이거 10일 만에 인삼식초를 만들었냐? 인위적으로 37도 이제 기계에 37도를 계속 맞춰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발효 일어나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고, 그리고 이제 알코올 발효 일어나는데 4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8일 정도 더 두니까 초산 발효가 돼가지고 식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거고, 미생물은 온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삼 식초가 되는 겁니다. 자, 몸이 차가운 사람, 몸이 손발이 차고 냉한 사람들이 그렇게 인삼 식초를 만들어서 조금 넣고 물을 많이 희석을 해가지고 음료처럼 평소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 겨울철 건강에, 가정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오자마자 인삼식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